암 찾으려다 오히려 사람 잡는 위험한 습관을 멈춰야 합니다. 75세 넘으셨다면 아침 밥상부터 당장 뒤집으십시오. 단돈 1,000원으로 내 몸의 췌장을 살리는 기적의 식단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혈당을 쟀을 때 분명 어제 저녁에 적게 먹고 잤는데도 수치가 유독 높게 나와서 깜짝 놀라신 적 없으신가요? 이게 바로 우리 몸속 호르몬이 부리는 마법이자 때로는 무서운 독이 되는 여명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이 호르몬은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억지로 끄집어내서 혈액 속으로 막 던져 넣지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요. 오늘 이 영상은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지금 계신 곳이 서울인지 부산인지 아니면 미국이나 일본인지 댓글로 지역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저는 항상 궁금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미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어르신들이 소화가 잘 된다고 즐겨 드시는 누룽지나 하얀 식빵 혹은 따뜻한 흰죽 한 그릇이 우리 혈관에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됩니다. 올해로 75세가 되신 김순자 어르신께서도 그러셨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본인 몸은 돌볼 겨를도 없으셨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만 먹으면 기운이 쭉 빠지고 식은땀이 난다며 저를 찾아오셨지요. 순자 어르신의 혈당을 확인해 보니 아침 식후에 무려 250까지 치솟고 있었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그저 속이 편안하라고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누룽지를 끓여 드셨을 뿐인데 그게 오히려 췌장을 사정없이 쥐어짜고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노년기가 되면 치아가 약해지고 잇몸이 들떠서 씹는 것이 힘들어지니 자꾸 부드러운 정제 탄수화물을 찾게 됩니다. 입에서 살살 녹는 빵이나 후루룩 넘어가는 국수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입에는 달콤하고 속은 잠시 편할지 몰라도 근육은 줄어들고 나쁜 지방만 채워지는 근감소성 비만의 지름길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겪는 높은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 혈관벽을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사정없이 긁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당뇨 합병증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 미세한 혈관 상처들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려는 방법은 거창한 보약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 마트나 시장에 가면 단돈 1,000원이면 구할 수 있는 아주 흔하고 소박한 재료들입니다. 하지만 이 재료 3가지만 제대로 조합해서 드셔도 여러분의 췌장은 비로소 편안한 휴식을 얻고 치솟던 혈당은 거짓말처럼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을 골라 드시라는 권유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꼿꼿하게 지탱할 가장 가성비 높은 건강 투자가 될 것입니다. 병원에 가고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바꾸는 용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김순자 어르신처럼 다시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혈당을 뚝 떨어뜨리고 췌장을 다시 젊게 만드는 기적의 식단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큰 희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도대체 어떤 음식이 우리 혈당을 지켜주는지 그 첫 번째 비밀을 본격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얻은 확신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오늘부터는 식단을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2가지 조합에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아침 식탁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것은 바로 양배추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바로 이 양배추를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고 불리는 성분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름은 아주 복잡한 이름이지만 어르신들은 그냥 위장의 보호막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뇨약을 오래 드시거나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위 점막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의 위장은 아주 예민한 상태인데 이때 양배추에 비타민 U 성분이 들어가면 마치 상처난 부위에 부드러운 연고를 바르는 것처럼 우리 위벽을 선제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위 점막의 혈류를 개선하고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서 약물로 지친 위장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이죠. 또한 양배추는 우리 몸속에서 강력한 강철 그물 역할을 수행합니다. 양배추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데 이 식이섬유가 장내로 들어가면 끈적끈적한 점도를 높여서 포도당이 이동하는 속도를 물리적으로 딱 가로막습니다. 마치 뻥 뚫린 고속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촘촘하게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당분이 혈액 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지 못하고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를 드실 때는 조리하기 5분 전에 미리 채를 썰어서 그대로 두십시오. 이렇게 공기 중에 노출하면 양배추 속의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항암 성분이자 췌장을 보호하는 핵심 성분인 설포라판 함량이 최대치로 치솟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미리 썰어두는 5분의 기다림이 여러분의 췌장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배추에 반드시 계란을 함께 곁들여 드셔야 합니다. 양배추만 드시는 것보다 계란 한두 알을 함께 드시는 것이 혈당 조절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계란이 우리 몸의 근육을 지키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지방이 차는 근감소성 비만이 오기 쉬운데 근육이 없으면 우리 몸은 포도당을 제대로 연소시키지 못합니다. 계란은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서 어르신들의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이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몸속의 콜레스테롤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양보다 간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혈중 지방을 운반하는 데 도움을 주어 혈관 청소부 역할을 수행합니다. 계란은 결코 나쁜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양배추의 비타민 U와 계란의 양질의 단백질이 만나면 우리 몸은 비로소 인슐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됩니다. 아침에 이 조합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하루 전체의 인슐린 분비 예비력을 보존하고 췌장이 무리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입증된 가장 가성비 높은 건강 투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양배추와 계란의 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좋은 정보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 링크를 공유해 보세요. 내 가족과 친구의 혈당 건강을 함께 지키는 것만큼 보람찬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몸의 방패가 되어주는 양배추와 계란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이 기초적인 재료들의 마법 같은 힘을 더해 혈당 스파이크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막힌 혈관을 뻥 뚫어줄 비장의 무기들을 하나씩 더해볼 차례입니다. 위험한 것들을 피하는 법을 배우셨으니 이제는 반대로 내 몸을 다시 살려낼 최고의 궁합들을 알아볼까요? 세 번째로 여러분의 식단,
마지막에 반드시 생들기름 한 스푼을 추가하십시오. 양배추 계란전을 다 만드신 후에 불을 끄고 그 위에 생들기름을 살짝 뿌려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들기름 속에 가득한 오메가3 성분은 열에 아주 약해서 조리 후에 생으로 드셔야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어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가 갈라지는 것과 같지요. 이때 들기름의 오메가3은 혈관벽을 다시 말랑말랑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윤활유 역할을 수행합니다. 혈관이 유연해지면 혈압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막아 혈관 염증을 줄여줍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합병증인데 들기름 한 스푼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보험이 되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음식을 드실 때 반드시 식초를 곁들여 찍어 드시거나 살짝 뿌려 드십시오. 간장에 식초를 듬뿍 타서 찍어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성분이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인 알파 아밀레이스의 활성을 딱 멈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을 먹으면 이 효소가 탄수화물을 당분으로 쪼개서 혈액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식초가 들어가면 이 효소가 일을 제대로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덕분에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확 줄어들면서 혈당 상승폭을 평소보다 20%에서 30%까지 낮춰주는 놀라운 브레이크 역할을 해줍니다. 신맛이 싫으신 분들도 건강을 위해 약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두 방울씩 꼭 챙겨 드시기를 권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놀라운 의학적 현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세컨드 밀 이펙트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두 번째 식사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양배추와 계란, 그리고 식초를 곁들인 저혈당 식단을 드시면 우리 장에서 GLP-1이라는 특별한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아침 혈당만 잡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여러분이 점심에 드시는 탄수화물까지 우리 몸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시켜줍니다. 아침 한 끼를 잘 챙겨 먹는 것이 하루 전체의 당뇨 관리를 결정짓는 셈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놀라운 의학적 비밀을 덧붙이자면 바로 식사 순서의 마법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식사하실 때 국에 밥부터 말아서 한 숟가락 크게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이제부터는 무조건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시는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제가 알려드린 이 식단은 채소와 단백질이 이미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드셔서 우리 장 속에 끈적한 식이섬유 카펫을 먼저 깔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뒤따라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혈관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좁아지면서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순서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췌장은 비로소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당뇨보다 더 무서워하시는 게 바로 치매이지요. 계란의 콜린 성분은 우리 뇌의 기억력을 담당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핵심 원료가 됩니다. 당뇨가 있으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데 아침마다 드시는 계란 한 알이 여러분의 기억력을 지키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가 되어줄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질문하십니다. 선생님, 정말 이것만 먹으면 약을 줄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췌장을 쥐어짜는 음식을 멈추고 췌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혈당 수치만 보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늘 배우신 이 최고의 궁합들을 믿고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오늘 이야기가
정말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많은 어르신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가장 큰 용기가 됩니다. 구독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평생 주치의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자, 이제 좋은 재료들을 다 알았으니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 일상 속으로 가져와서 내 것으로 만들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데일리 루틴을 그대로만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아침 5분 기적의 식단 순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속을 달래주세요. 그런 다음 바로 양배추를 얇게 채 써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앞에서 강조해드렸던 5분의 법칙입니다. 양배추를 미리 썰어두고 계란을 풀고 프라이팬을 준비하는 그 5분 동안 양배추 속의 설포랍한 성분이 마법처럼 늘어납니다. 그 다음은 조리 방법입니다. 차에 썬 양배추와 계란 두 알을 잘 섞어주세요. 이때 소금 간은 아주 살짝만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프라이팬에 올릴 차례인데 여기서 의사인 제가 드리는 아주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반드시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배추 속의 비타민, 유와 계란의 영양소들은 강한 열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센 불에 확 익히면 소중한 영양소가 다 파괴되니 은은한 불에서 노릇하게 구워내시기 바랍니다. 다 구워진 양배추 계란전을 접시에 담으셨나요? 이제 마무리로 생들기름 한 스푼을 그 위에 쓱 둘러주세요. 그리고 식초를 듬뿍 넣은 간장에 살짝 찍어서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는 한 끼가 여러분의 췌장을 살리고 점심 혈당까지 미리 잡아주는 가장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는 따뜻한 서리태차나 녹차 한 잔을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리태와 녹차는 당뇨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신장 기능을 보호하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차를 드실 때는 치아 건강을 위해 가급적 빨대를 사용하시거나 마신 후에 물로 가볍게 입을 헹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식단을 바꾸다 보면 여러분이 진료실에서 저에게 자주 물으시는 궁금증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식후 어지럼증입니다. 식사를 마쳤는데 이상하게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면서 단 것이 당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진짜 저혈당이 아니라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우리 몸이 위기로 착각하는 가짜 저혈당 증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는 신호이지요. 또 어떤 분들은 밥만 먹으면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다고 하십니다. 이건 혈당 때문일 수도 있지만 소화를 시키기 위해 피가 위장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잠시 줄어드는 식후 저혈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양배추 계란전 식단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도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혈당 스파이크와 식후 저혈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상의 해결책입니다. 또한 평소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도 이 식단은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양배추의 비타민 U 성분이 식도와 위장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상처난 점막을 재생하는 데 탁월하기 때문이지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소화력이 약한 분들이 양배추를 너무 생으로만 드시면 오히려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따뜻한 열기로 살짝 익혀 드시는 것이 어르신들의 예민한 위장에는 가장 부드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몸에 좋다고 무조건 생으로 갈아 드시기보다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 있게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영양 흡수를 돕는 의학적인 지혜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기적인 검사입니다. 단순히
집에서 재는 혈당 수치만 보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실 때 내 췌장이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시 펩타이드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췌장의 현재 성적표를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의 관리 방향을 더 명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침마다 무엇을 어떻게 드셔야 할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오늘 배운 이 루틴을 내일부터 당장 실천해 보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 혹은 숫자 1이라고 짧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짧은 다짐의 글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댓글에 응원의 답글도 달아주시면 더 힘이 나겠지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아침 5분의 기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을 뵙다 보면 결국 건강을 되찾으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대단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 오늘 배운 것을 바로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는 용기를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는 양배추와 계란을 약한 불에 익혀서 췌장과 위장을 먼저 보호하십시오. 둘째, 조리 전 5분의 기다림과 조리 후 생들기름 그리고 식초 1스푼이 혈당 브레이크의 핵심입니다. 셋째, 식후 서리태차 1잔과 정기적인 시 펩타이드 검사로 내 몸의 상태를 늘 확인하십시오. 이 3가지만 기억하시고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혈관은 다시 젊음을 되찾고 지긋지긋한 당뇨약의 굴레에서 벗어날 희망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75세 김순자 어르신께서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이 식단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그분의 얼굴은 몰라보게 밝아져 있었지요. 아침마다 나를 괴롭히던 식은땀이 사라지고 이제는 손주들과 산책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시던 그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삶의 무게를 견뎌온 훈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훈장이 질병이라는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건강해야 소중한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1000원의 식단은 단순히 혈당 수치를 낮추는 음식을 넘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가장 첫 번째 실천입니다. 가끔은 실천하기 귀찮고 예전처럼 흰 죽이나 빵 한 조각으로 때우고 싶은 마음이 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떠올려 주세요. 여러분의 몸속에서 애쓰고 있는 췌장에게 비타민 U라는 연고를 발라주고 강철 그물이라는 방패를 선물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그 5분의 시간이 결코 길게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 문을 두드리기보다 평소에 올바른 식단으로 건강을 지키며 활기차게 생활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을 건강하게 바꾸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거나 아침마다 무기력함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따뜻하게 전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은 나눌수록 커지고 행복은 함께할수록 깊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실천이라는 댓글과 따뜻한 응원의 말씀들은 제가 앞으로도 더 진실하고 정확한 의학 정보를 연구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췌장이 편안하고 여러분의 혈관이 맑고 깨끗한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연구하고 고민하는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실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많이 알려주시고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100세를 누리시는 그날까지 시니어 톡톡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